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전직 영부인까지 난도질하는 이 상황. 김건희 여사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심신쇠약이 그 이유였는데 이것에 대한 야유와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6개월 전에 무혐의 처리된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다시 수사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파 진영은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격적인 마녀 사냥이 시작된 것이고 정치 보복의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이 흐름의 법적 사실관계와 정치적 배경을 모두 짚어보고 보수파 진영이 어떤 메시지를 내야 하는지 제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유는 심신쇠약이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서면을 통해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귀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의 이는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유서 제출은 이 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예의는 있다, 사유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며 공개 조롱에 나섰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있는 사유서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조롱성 발언을 던지는 행위, 최민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최민희는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에 불러야 할 이유로 언론사패간에 목숨을 걸었다는 말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2월 시사인의 주진우가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아준한 조선일보 패간에 목숨을 걸었어 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를 공개한 바 있는데요. 이 녹취는 명태균이 지난해 11월 구속되기 직전 해당 파일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과정에서 김 여사가 분노하며 한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주진우는 이 녹취가 정확히 누구와의 통화였는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조선일보 측도 어떠한 자료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진우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발언 자체는 사실로 드러났지만 정치 개입의 직접 증거나 법적 위반 여부는 없습니다. 즉 사적인 얘기에서 홧김에 한 말이라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청문회를 연다는 건 결국 전직 대통령 부인을 청문장에 세워놓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은 이 증인 채택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는데요.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그런 사건입니다. 6개월 만에 뒤집힌 이 결정,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해당 거래에 사용되긴 했지만 공모의 증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검이 내린 재기 수사 결정은 지방검찰청의 무혐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고 다시 수사하라는 지휘입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끝난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상급 검찰이 다시 꺼내든 셈인데요. 자, 이걸 그냥 재검토 수준으로 봐야 할까요? 자, 오는 6월 정권이 바뀔 것을 대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집중 포화가 시작되는 것에 대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건희 여사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부인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청문회에 불러내고 이미 마무리된 사건을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다시 시작하는 이 상황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절차나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 정권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김건희 여사까지 본격적으로 정치적 타켓으로 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요. 즉 정권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탈탈탈 털어보겠다는 그런 듯한 정치 공세가 이미 시작된 것이고, 자 이걸 조기 대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즉 마녀 사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겠지요. 정당한 사유서까지 조롱당하고 과거 발언을 들쳐 국회 증인으로 불러세우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을 다시 꺼내 검찰 수사로 이어가는 이 일련의 흐름들,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되어 온 김건희 악마와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놓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고도 여러 가지 추저분한 것들로 끝까지 마녀 사냥을 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전직 영부인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김건희 여사의 명예 문제나 개인적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언론의 집중 포화 속에서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캐고 유튜브와 포털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거나 음해하는 콘텐츠가 넘쳐났습니다.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식 역할조차 온갖 논란으로 변질되었고, 공적인 활동은 물론 사적 생활까지도 왜곡된 이미지로 소비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견디는 동안 김건희 여사 개인은 얼마나 극심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는 현실까지 마주한 상황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가장 혹독한 타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정의 무게를 함께 견뎌낸 파트너로서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심신쇠약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핑계가 아닐 것입니다. 정권의 무너짐, 남편의 정치적 단절,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끊임없는 음해와 조롱이 쌓여서 결국 외부 활동조차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언론은 이를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인 것입니다. 정치가 사법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론이 절차 위에 군림하는 이 시대의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보수 진영이 지켜야 할 것은 특히 특정 인물의 무고함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